이혜훈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도요, 그나마 일부는 또 거짓이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측의 주장입니다. 하나의 예가요, 이 아파트, 그러니까 이른바 로또 아파트 당첨 이 과정에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미혼 세대원으로 포장시켜서 이른바 위장 미혼이다.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지금 신조어까지 나왔는데요.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결혼식을 올린 며느리를 아들의 약혼자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보면요. 이혜훈 후보자는 2024년 7월에 있었던 이 서울 서초구의 이른바 로또 아파트 청약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며느리를 장남의 약혼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전해드렸던 대로 이 후보자 장남은 이 후보자 부부가 이 아파트 당첨을 받기 반년 전인 2023년 말에 이미 결혼식을 올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후보자가 이 결혼한 장남을 미혼 세대원으로 포함시켜서 부정하게 청약 가점을 얻었다. 이런 이 위장 미혼 이 의혹을 의식해서 의원실 답변 자료에서 결혼식을 올린 지 반년도 더 지난 며느리를 아들의 약혼자로 표현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요. 이혜훈 후보자의 답변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약혼자로 둔갑을 시킵니까?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못할 지연정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아들의 그 배우자를 약혼녀라고 부르는 경우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합니까? 이혜훈 후보자의 주장은 진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요, 이혜훈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 전날인 어젯밤에 국회에 아주 무더기로 추가 자료를 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거짓 해명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앞서 이혜훈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은 세종시 한 아파트를 장남에게 무상으로 빌려줬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아들에게 월 40만 원의 사용료를 받았다고 해명하면서 별도의 추가 계약서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전날인 어젯밤 이 후보자가 재경위에 제출한 추가 자료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지난달 21일 이 후보자 장남 명의 계좌에서 이 후보자 명의 계좌로 1,080만 원이 한꺼번에 입금된 내역이 포착된 겁니다. 지난달 21일이면요.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정식 지명되기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 장남이 어머니 명의의 전셋집을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이 후보자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검증을 모면하기 위해 한꺼번에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라면서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자는 매입 6년 만에 시세 차익만 30억 원을 얻은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이혜훈 후보자 배우자는 2000년에 잡종지였던 인천 영종도 땅을 대거 매입을 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6년 만에 신도시 개발로 공공기관에 수용이 되면서 3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는데요. 때문에 이 후보자 부부가 개발을 노리고 땅 투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일었는데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한 이 서면 답변서에서 해외 교포인 매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매수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부득이하게 사게 됐다 이런 표현 그대로 이제 뜻을 풀이하자면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땅을 샀다.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6년 만에 30억 원이나 되는 차익을 보고서 되판 땅. 근데 이거를 어쩔 수 없어서 산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는 거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혜훈 후보자를 향한 새로운 의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집과 가까운 기관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등 병역 특혜 의혹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주간조선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셋째 아들의 병적 기록표에 따르면 이 셋째 아들이 일과 개시 후 출근, 즉 지각 등 근무 태간 사유로 징계를 받아서 정상적인 복무 날짜보다 5일 늦게 소집 해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복무기간 19일이나 병가를 내기도 했는데요. 휴일까지 붙여서 사용한 경우가 14차례나 되는 걸로 나타나서 이 야당에서는 병가를 악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후보자의 셋째 아들은 669일의 복무기간 동안 63일을 쉬었는데 사회복무요원에게 부여되는 정규 휴가인 연가가 28일인 걸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휴무가 제공된 셈입니다. 이해운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이죠.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오늘 당초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는 민주당도 부인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거를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하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워낙 내놓은 자료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괜히 청문회 열었다가 대통령한테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만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문회 자체를 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나중에 날짜를 정해서 다시 하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청문회 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청문회는 결국 열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문회라는 그 자리의 의미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이해운 후보자에게 제기하고 있는 뭐 각종 아파트라든지 그 아들들에 대한 어떤 병역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서 묻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대고는 그렇게 막 기사를 풀면서 정녕 청문회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해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하면 그것은 또 청문회 이전에 반드시 지적돼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열어놓고 또 자료를 언제까지 내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부족하다면 청문회를 또 하자고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야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기자 그 멘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기는 했습니다만 청문회 전날인 어젯밤에 이해운 후보자가 재경위에 추가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서조차 좀 미흡하고 그다음에 이전 주장과 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저희 취재 기자 쪽에서 연락이 온 걸 보면 이해운 후보자는 어제 밤에 내지를 않았고 밤에 낸 게 아니고 어제 오후 3시까지 기한을 맞춰서 다 제출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이 한밤중에 내셨다고 한다. 아니다. 우리가 제출한 기록 다 있고 오후 3시까지는 다 제출했다. 지금 이렇게 반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그 청문 당일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언론들과 이런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해운 후보자가 임명될 단 하나의 이유도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도덕성이나 자질 문제라든지 의혹이라든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또 이런 게 뭐 출중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확장 재정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원래 소신 자체가 확장 재정에 반대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반대 소신을 가지고 그나마 정부 내에서 견제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일간 기대했는데 근데 정작 그 어떤 본인 소신도 다 엎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해운 후보자를 임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 그다음에 이 청문회를 임하는 자세라든지 뭐 등등을 볼 때도 이해운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정말 부적격하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이 이제는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